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마 그동안 뭐 기사를 통해서 부진하다, 방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공공기관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마 미흡, 또 아주 미흡을 받은 D2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의 평가 그리고 이런 경영 성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평가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재무 성과 지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비중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일단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해와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재무 성과의 비중이 커지고 또 뭐 어떤 사회적 가치 부분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경영 평가가 이제 한 1984년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봐요. 그게 이제 사업성을 보고 또 공익성을 보고 이제 혁신성을 봅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는데 과거에는 주로 사업성을 많이 강조했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공익성, 공공성을 매우 강조해서 그 사회적 책임 관련된 지표를 뭐 한 36점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뭐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려가지고 그러한 여파들이 좀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워낙 부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일종의 이제 사업성, 수익성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재무 지표를 한 10점에서 20점까지 올렸으니까 일자리 창출 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같은 점수 관리보다는 아무래도 재무 성과가 훨씬 더 터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만들어진 지표긴 하지만 이번 경영 평가가 공공기관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러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그 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작년에 이제 A 이상이 9개, 올해 5개로 줄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표에 좀 반영이 됐고 작년에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던 한 해다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정부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 쪽을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일이죠. 이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제 공공성, 사업성, 혁신성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만일 사회적 가치 쪽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훨씬 더 이제 그 부채 같은 것들을 관대하게 보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부채가 느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공공기관이 손실을 좀 감수해내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또 어려운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 정규화하는 좀 돈이 들어가는 쪽에 많이 저희들이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는 또 생산성, 효율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허리끈을 졸라매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갖고 좀 움직이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그 가중치의 드라이브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원래 그 카티시안 스페이스가 있고 폴라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카티시안 스페이스에서는 비교를 하는 건데 네네. 폴라 스페이스에서는 방향을 정하고 레디우스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의미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러한 방향을 조정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가려고 하느냐 하는 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러한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정부 의정자들이 좀 페이션스를 갖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표의 어떤 평가 전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설립 목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혹은 그 평가는 해당 정부의 뭐
국정 지표나 철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표가 바뀌면서 해당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네. 조금 그거는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지금 지난 정부가 비판을 받는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정부 국가 채무, 네. 즉 국가가 직접 갚아야 될 돈도 600조에서 400조 이상 늘어서 1000조가 넘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부채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지난 5년 문정부 5년 동안에 부채가 493조에서 670조로 예, 공공 부분에서 또 180조가 늘었고 인력도 34만 5천 명에서 43만 9천 명으로 한 9만 커졌고요, 또. 예, 9만 한 5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0% 정도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하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선진국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서 담당하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뭐 전력,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혹은 네. 주택 건설하는 토지주택공사 제가 보니까 이 세 개 공기업만 해도 채무가 380조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를테면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광의의 그 국가 부채는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의의 국가 부채를 다 합치면 2,200조. 그러니까 공공 국가 채무에 비해서 2배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난 정부 때 방만하게 운용됐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졸라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특히 뭐 보면 항상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는 진보 정권은 큰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많이 하고 보수 정권은 또 이걸 아끼고 투이고, 뭐 그렇게 긴축하고. 이제 네.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 할까요? 너무 막 쓰고 싶은 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좀 덜하고 많이 써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국가 채무뿐만 아니고 간접적으로 뭐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빚을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 게 이렇게 재정 우리나라 성장 감지력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네네. 계속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결국은 또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렇죠. 또 후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빨라졌다. 그래서 그 담당한 기관의 직원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한다는 건 우리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일하지만 이건 꼭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필수다. 생각합니다. 네.